이환과 이의를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이환과 이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뭐하고 뭐가 존재한다는 걸 긍정한다. 이게 이원론자입니다. 자, 이게 이원론적 주리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은 리도 존중하지만은 기도 중요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기를 중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뭔가 봅시다. 자, 이 두 사람 견해를 비교할 때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방 선생님은 이하고 기가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고 봐요. 두 개가 있긴 있는데 따로 존재한다 봅니다. 따로. 이걸 뭐라고 하죠? 불상잡이라고 합니다. 섞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리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도덕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도덕은 이 현실 같은 쓰레기랑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한 말이 있죠. 무슨 말 한 거죠? 원래 운동성은 얘만 갖는 건데 얘도 운동성을 갖는다라는 말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은 리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본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가치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 그 절대라는 개념은 이 편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절대라는 개념은 절대자라는 거 있죠. 절대자. 제가 요 수업할 때마다 항상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부처님이 언제 처음 들어오셨죠? 예수님은 언제 들어오셨나? 예수님 한국에.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들어오셨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들이라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단군 주선 때도 예수님은 여기 있었어요. 부처님 계셨었고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확실한 배교도예요. 배교도. 자신의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절대자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도 아니고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도. 전제하고 전지하고 전능한 사람들을 절대자라고 해요. 어디나 존재하고 어느 시간에나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스스로 야, 예수님은 여기만 있어, 부처님은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그 배교도들이에요.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분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19세기 때 이양선 타고 얘들아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계셨던 거예요. 다만 어떤 형식으로 계셨는지를 탐구해야 되는 거지. 그때도 계셨을 건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그걸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해버린 거야. 리라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인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인데 이게 움직인다는 말을 해버린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이게 이걸 떨어뜨리다 보니까는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주의도 하지 않은 이왕만한 특이한 말이라고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리의 순선성, 리의 깨끗함,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걸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따로 움직인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호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발설. 자, 그걸 비판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게 뎁시킨 견해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붙어 있습니다. 리하고 기라는 것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형식은 어떻다고요? 항상 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걸 뭐라 한다? 불상리라고 합니다. 불상리. 운동성은 어디만 갖는 거죠? 변하는 것은 기만 변하는 거고 리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라는 개념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운동성은 여기만 있다. 이거는 거기에 타 있기 때문에 마치 말 탄 사람처럼, 자, 이 그림 기대하지 마세요. 말 탄 사람처럼 말이 막 달려가면은 뭐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현상일 뿐인 거지 리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기발이승설이라고 돼요. 기발이승 1도설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방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리는 그냥 탑승해 있는 거지 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분이 성략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성략은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죠. 심지어 누구도 배워야 되죠. 왕도 배워야 되죠. 왕한테 성략을 가르치는 책을 쓰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왕이 배운 학문은 뭐라고 하나? 성학이라고 그래요. 성학. 그 신성할 성자는 죽은 자는 시인이요 산자는 왕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성학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한테 준 책이라고요? 왕한테 준 책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을 뭐라고 하죠? 성학 10도라고 하는데, 자, 그 어렵다는 성리학을, 저도 성리학 책을 그 수업 들으면서 몇 번 봤었는데 성리학 책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이게 어려운 책을 해독할 때 그 느끼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긴 해요.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수학처럼 해결되는 맛이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이해할 때 되게 짜릿한데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기억에 남질 않아. 그만큼 어려워요, 저게.
그 어려운 성략을 있잖아요. 딱 몇 개의 그림으로 10개 그림을 정리했다. 그래서 주자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라고 임하는 사람 중에 이왕이라고요. 그 이왕은 실제 이런 책도 있어요. 주자 서한집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일본 학자들이 평가하기에는 주의를 가장 잘 이해한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됩니다. 그 지금도 성리학자 중에 2등을 일본 학자들은 주의 다음에 이왕이라고 칠 정도로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왕 선생님은 도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밤태계 나태계라고 해갖고 그 나태계하고 밤태계가 되게 달랐다는 분이에요. 그 밤에는 왕성하셨대요. 밤에는. 그래서 연세도 있으신데 이분은 좀 왕성하셔갖고 후손이 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의가 있잖아요. 오히려 좀 약간 샌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되게 강조하는 투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는 되게 또 이렇게 온순하셨나 봐요. 이건 그런 설화가 있어. 그 하도 이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 이제 누가 더 괜찮은가를 시합을 붙였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말이 안 된 얘기인데 나이 차가 30세 차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시합을 붙이다 이런 시합까지 붙였다는 거야. 밤일 시합까지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여보내놓고 밖에서 이제 들었대요. 근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대요. 이왕 선생님은 도덕적이고 점잖고 그랬던 분인데 되게 소란스러웠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오히려 젊으신 분인데 아무 미동이 없더래요. 아무 미동이. 그래서 하여튼 나태계와 밤태계는 다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선생님이 밤에 그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되게 좀 온순하신 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후손이 없어. 그래서 뒤가 좀 잘 안 풀렸고 이분은 좀 후손이 좀 많아요. 그 지금도 이황 몇 대손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황 후손 중에 최근에 생존해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무게감이 되게 컸었나 봐요. 이황 몇 대손이라는 무게감이. 왜냐면 우리나라 화폐에 이황 이렇게 있는데 너 이분 후손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감이 너무 커갖고 그걸 좀 벗어나고 싶었대 한국을. 그래갖고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대요. 한국 너무 부담감이 있어갖고 이왕 누구 후손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갖고 이제 벗어났대. 근데 일본으로 이제 유학 가고 좀 이제 벗어나고 좀 편하게 좀 지내려 했었는데 일본 갔더니 더 유명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해갖고 이황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이황 후손이 성균관 돼서 박사학위 받았어 실제.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없겠구나.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아예 그 길로 가자라고 해갖고 자기 선조를 이제 그 전공하신 분이 돼요.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책 중에 하나 이 책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주의 다음에 이황이라고 할 정도로 성리학자로는 책으로 칩니다. 아주 잘 이해합니다. 아주 잘 이해해갖고 이 어려운 성리학을 몇 개의 그림으로 그냥 딱 퉁쳤다고요. 10개의 그림을 퉁쳤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성화 1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웬만하면 그 유학자들은 그림책 안 그리거든요. 근데 성리학자들이 오히려 그림책을 더 많이 그려요. 희한하게. 근데 그 책에 만약에 그림이 그려진 책을 제시하고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은 요 중에서는 누굴 것이다? 이황일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황일 거라고.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뭐라 한다? 성학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쉽죠. 항상 할 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대한 한국사를 있죠. 그 어려운 한국사를 그 몇 개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 연표실록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수업 때 그림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이 복잡한 한국사를, 방대한 한국사를 몇 개의 그림으로, 그렇죠? 정리한 사람도 있다.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한 사람 한 명 정도는, 그렇죠? 우리 식구. 자, 성악 10도와 성악 집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 위주로? 성악인데 군주한테 무슨 말 했다고? 네가 도덕을 더 닦아라 이런 말 했다면은 이거는 뭐를? 기질을 바꿈으로써 바꿀 수 있다.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서경덕과 조식을 추가한다면은 자, 이 사람들은 현상을 좀 긍정하나요? 부정하나요? 있는 대로 긍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수록 현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존중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나 노장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현실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현실에 내가 배운 게 있다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개입하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라 현실에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왜 현실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이 사람 제자가 되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현장에 나선 문신들이 되게 많았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걸. 실천이라는 것을. 그래서 실제 조식 제도 중에 누가 많이 나왔다고요? 전쟁 중에 의병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의병이. 조식과 서경덕의 학문이 만약에 발전해 갔었다면은 조선이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가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실제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들이 무슨 당을 구성하게 되죠? 북인을 구성하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16세기에는 그냥 학파가 생긴 수준이었었어요. 이건 지방에 몇 개 학파가 생긴 겁니다. 지방에. 자, 그중에 뭐 이황학파도 있고 이학파도 있고 생긴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면 어디까지 학파를 만든다? 파를 만든다. 여기까지 파벌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정치 파벌이야.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이 와서 팝을 만들었다 해서 법붕자 써갖고 이걸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중에 조식과 서경덕 같은 사람이 북인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북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 포용적입니다. 실제 서양의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 서학이라는 걸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국내 들여온 사람들은. 자, 그리고 서인하고 남인이 있는데 이 서인하고 남인이 좀 헷갈릴 겁니다. 이 중에는 누가 가장 관념적이 돼야 되는 거죠? 남인이 관념적이 돼야겠죠. 이게 붕당으로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요, 선조하고 광해군 때까지는 학문적 특징을 가진 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인조 반정 이후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학자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뭐로 보는 게 좋다? 그냥 주도권 다툼하는 정치인으로 보는 게 나아요. 이걸 학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황과 이의 태도랑 다른 견해를 그냥 가져가요. 조금 다른 견해를. 그냥 뭐만 하는 거다? 내가 좀 더 신앙이냐? 이 주도권 다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신앙이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입장이 조금 달라지죠. 이황하고 이의를 따른다면은 서인은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이황은 그냥 내면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둘 다 뭐를 강조한다? 둘 다 나 신앙인이요. 이것만 강조하더라는 거죠. 둘 다. 요거 가지고 주도권 다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아시겠죠? 이건 16세기고 이제 17세기는 붕당어 매칭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건데 17세기 대표적인 학자를 말한다면요. 17세기 초반의 학자가 누가 있냐면은 광해군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현실적으로 학문이 아직은 좀 자유로운 시기. 자,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허한, 이유, 이슈라고 하는데 허균, 한백겸, 이지암, 유몽인, 이수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이수강, 한백겸이 그 중에는 좀 더 유명합니다. 두 가지 책을 써갖고 이 사람들을 17세기 초반의 실학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런 학문 저런 학문이 그래도 좀 공존할 수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이런 학문이 깨지는 게 뭐를 계기로 깨지게 되죠? 인조 반정을 계기로 이제 깨지게 되고, 자, 우리나라 학문에 있어서는 이제 뭐만 주도적인 학문으로 남게 된다? 명분이라는 것만. 관념적인 학문만, 자, 철저한 신앙 위주의 학문만, 요것만 이제 우리나라 주류가 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가면서 이때 이 사람들이 썼던 책이 있죠. 이게 뭐죠? 동국지리지. 요거는 뭐 있죠? 지복유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실학의 선구적인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된다? 꺾이게 되고요. 이제 뭐가 주류가 된다? 신앙이 주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 신앙인들 간의 다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주로 학자 개인보다는 이제 뭐로 얘기한다? 집단인 당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서인당과 남인당이라는 당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자, 17세기 후반 때는 이 둘의 사상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 둘의 사상은 뭐로 주로 공부하죠? 정치적 태도, 또 뭐 있다? 경제 사회적 태도 같은 걸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정치적 태도는 주로 뭐로 대립했었죠? 첫 번째가 왕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두 번째 뭐가 다르죠? 붕당 정치에 대한 입장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자, 대외관계. 자, 경제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이때 제도 복감에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수치 문제입니다. 수치. 수치 문제로 인해서 언급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뭐였었죠?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었던 게 뭐죠? 수치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 뭘 제일 많이 언급했었죠? 양반에 대한 세금 문제예요. 두 번째가 서울에 대한 문제고요. 세 번째가 노비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이 수치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빵 터뜨리니까 반대편은 그냥 반대한 거였었어요. 누가 먼저 터뜨렸다고? 얘가 적극적이었었다는 겁니다. 얘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무슨 입장? 얘가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양반한테 세금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하지? 이거를
호법법 그리고 서울과 노비 이거 허통에 대해서는 해체에 대해서는 얘가 적극적이었다라고 하고 이걸 똑같이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죠? 동의는 하지만 똑같이 따라가면 뭐가 된다? 얘 힘만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였다? 반대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파트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무슨 논쟁이었었다고요? 예속 논쟁. 얘는 어떻대? 왕이나 사대부나 같은 거지. 왕사 독립 입장이었었고 얘는 어떻다? 다르다. 누굴 우선한다? 왕을 우선하는 입장을 보였었다는 거고. 붕당 정치는 누가 좀 부정적이게요? 이게 점점 되는 놈만 되는 구조로 하더라는 거죠. 얘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남이는 제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시험제도에 대해서 특징을 보여요. 이 시험제도라는 게 되는 놈만 되는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무 말 안 하고 누구는 좀 부정적이다. 여당일까 야당일까? 이거는 여당 야당으로 가는 게 좋아요. 누가 부정적이다? 야당이 과거제도에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놈들이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차이가 없었다는 거지. 둘 다 뭐를 주장했다? 둘 다 명나라한테 예의 지키자. 명나라에 대한 예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건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명나라에 대한 예의 지키는 차이가 없다가 뭐에 대해서는 예의에 관해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죠. 예속 논쟁 단계에서는 예의에 대한 의견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서히 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탈성리학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세기 후반은 뭐로 이어지냐면은